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허 갖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그 전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네, 그 건축 공사 현장에 이제 위험한 그런 부분들 안전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해당 건물의 보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저희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또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지금 건축사하고 시공기술사 지금 두 비상근인가? 비상근이죠? 상근입니까? 예, 상근입니다. 예, 계약직으로 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5명인데요. 그 직원이 3명이고요.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하고 건축사하고 시공 저기하고 해서 그 기술사하고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인허가 관련해서도 현장 실사 같은 것도 나가고 하나요? 네,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 위주로 운영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안전센터의 역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진입관문 경관 개선 추진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 2월달에 뭐 과업 중지가 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중지됐다는 이야기죠? 관련 기관 협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나 첫 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요즘에 평택시 첫 이미지.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먼저 떠오르겠고요. 전에는 이제 드넓은 평야가 제일 그렇죠. 먼저 떠오르고. 전에 보면 무슨 서해대교, 뭐 평야, 그렇죠? 배 뭐 이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또 수소, 주한미군 뭐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전적으로 이제 용역이나 이제 공모에만 의존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다수 평택 시민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설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좀 참고를 좀 해서 좋은 경관 개선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좀 보겠습니다. 고덕 국제화 지구 택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게 404만 평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대규모 택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5년도 12월 달에 3단계 사업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준공은 됩니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감사 자료에는 12월 달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LH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계획을 이때까지 잡고 25년 12월까지 지금 잡고 있어서 계획은 그렇게 있죠. 이게 제출을 총 몇 단계 사업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3단계까지 3단계가 마지막. 예, 마지막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오염토사 불법 반출에 대한 경찰 고발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환경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환경 관련이라서. 예.
이게 추가 반출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주간 부서는 도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환경에 이제 신도시 협력부서.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지원 업무를 저희가 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뭐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또 그 입주민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 점 의혹이 없게끔 집행부에서도 투명하게 일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뭐 피하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나 알아야 되고 뭐 경찰 발표를 통해서나 알아야 되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경부서 업무 소관이긴 하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저희가 좀 문제 안 되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고덕 국제화 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국제화 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그 원래 있던 원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떠나신 이주하신 그 원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일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 국제화 도시 내에 그 자연불악이 몇 개나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한 거기까지는- 25개 네.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25개의 원 불악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7개가 이제 수용이 됐다. 17개가. 근데 그 소멸된 17개 마을의 일부 주민들, 떠나신 일부 주민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마을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 원주민들이 다시 그 동네를 찾았을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동네를 찾았을 때 기억할 수 있는 표지석 정도를 좀 하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공공 시설물이 되겠죠. 공공기관, 뭐 체육시설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공원, 이런 곳에 적절한 곳에 1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바닥에 동판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을 할 때 그런 기념 표지석을 하나 해주면 그 마을 떠나신 분들이 다시 그 동네를 찾았을 때에 그래도 옛 추억을 좀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좋은 기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LH하고 협의해서 예. 지금 의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좀 강하게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책자를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몇 년 동안 민간 시행 도시개발 사업의 이 추진 실적, 추진 계획에 항상 지제세교가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공사 칸에 이제 올라와 있어요. 네네. 두 번째 칸에 올라와 있는 네. 거죠. 이게 뭐 최종 한 5번째 이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교 지제지구 민간 도시 이 지금 이 조합이 몇 년 됐는 줄 알고 계세요 혹시? 조합 최초 설립이? 제가 한 2007,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이제 등록하기 전까지 네. 하면 이 시하고 이제 관계가 없을 때까지 하면 2003년도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횟수로 만 20년이 됐는데 아마도 한국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민간 개발 조합에서 20년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이 과연 있을까? 근데 20년을 했는데 이제 기반 시설 착공 공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뭐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소송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부분 환지 뭐 명령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취소를 함으로써 더 큰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환지는 다시 짜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개발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은 돼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서류가 접수가 돼서 지금 자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제 그 사업비 부족한 게 최고 문제고요. 이게 지금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그 추가 사업비가 3천억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달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행 대행사와 지금 그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시행 대행사와 협약을 맺은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시행 대행사는 이제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게 지금 실시 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제 개별 환지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난개발 우려가 굉장히 있잖아요. 일단 주차장 확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주차장 확보 문제도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라든가 뭐 해서 지금 그걸 좀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을 해서 지하 주차장 같은 걸 확보를 네,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이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개인 사유 예산에서. 일단은 그 건축 면적이 좀 넓어야지 지금 지하 주차장 면적이 그러니까요. 나오니까는요. 그리고 이런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면은 용도를 종상향 시켜줘야 되는 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2개인가 3개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공동주택도 지금 부지를 하나로 지금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게 선행이 돼야 되니까는요. 그게 처리가 돼야지 되니까. 지하차도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뭐 추가 사업비를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조합 쪽에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지하차도를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 동부화 고속도로라든지 기타 주위 도로 개통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제역 지하차도 일본국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상은 뭐 그렇게 설치가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향후 5년 10년을 봐서 꼭 설치되어야 될 지하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못하면 향후에 지하도 설치가 더 어렵고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그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환승센터 부지 인근에 있는 그 건물주 토지주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집단 민원은 제기하진 않았지만 추이를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위 상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면서 지하 주차장도 건립이 돼야지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저도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제 세교도 그렇고 한승역하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지하도가 꼭 설치돼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제가 보충 질의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이게 교통국 그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세계 지하차도 용역이 원래 용역비가 5억이었었어요. 2021년 20년도에. 근데 이게 작년 11월달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이게 완료했더라고. 지하차도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이렇게 발생해서 그거를 이제 그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그
굉장히 이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옆에서 계속 이제 좀 지켜보면서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좀 환승센터를 보면 환승센터는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합에서 시행사에 한 300억 정도의 토지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저희가 공딱 걸어놓은 게 있고요. 50억인가요? 얼마 예, 걸어놓은 거 그리고 있죠? 나머지는 지금 150억 공짜. 조성원가로 일단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 추가는 뭐 또 추가 그 감정평가에서 시행사에서 150억 공탁 걸은 걸 그냥 수용을 할까요? 그게 뭐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들어간 기회 비용까지 다 합치면 300억 플러스 알파가 최저 비용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든지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거를 시에서 그냥 뭐 150억 공탁 걸고 다 갖고 가겠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은 조합에서 이중 매매 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중 매매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나는 매매 계약을 한 거고 하나는 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중 계약이 돼 버린 건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사업 선정이 축하할 일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옳으신 어떻습니까? 말씀입니다. 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조합 처음 설립할 때 그 당시에 토지주 연세 많으신 분들 한 70% 정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좀 지체되고 있고 또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죠. 못 하죠. 재산세 내고 있죠. 예. 내고 이런 있습니다. 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대출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뭐 어려운 점에 있는데 시에서 이제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아무리 민간 도시 개발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서류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바꿔와라 뭐 이럴 게 아니고 빨리빨리 좀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제도권 내에서 모든 게 좀 해결되게끔 또 뭐 예를 들어 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도 같이 설득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누가 하냐고요. 시에서 좀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가야만 모든 어떤 그 평택 시 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쪽에 있는 무슨 영신지구 동삭지구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지제역으로 접근하는 도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세교 힐스테이트 2차인가요? 1차인가? 거기에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도로가. 예. 실제 세교 지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도로를 뚫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지금 전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거기 BRT 노선이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거기 그 세교 힐스테이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그 입주민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5분이면은 지제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든지 개설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제 세교지구가 정확하게 빨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가서 10분, 15분씩 돌아서 지제역에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토지주들도 피해자지만 평택 시민 전체가 다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례안이 있죠. 2013년도에 제정돼 있어요. 네네. 이거 위원회 개최 전년도에 안 했죠? 예,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성은 돼 있습니까? 네,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다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례 자체가요. 예. 이제 쌍방이 원해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고요. 쌍방이 이 위원회가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뭐 이런 뭐 답답하니까 제가 뭐 이런 것도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면 이런 그 위원회도 가동을 해서 당사자들을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끄집어내서 같이 설득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정보 교류도 하면서 어떠한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관련해서 수거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해주니까 수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2021년도에 56만 6천 건, 2022년도에 73만 5천 건. 역으로 놓고 보면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이 늘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 회수 사항은 이제 수거 보상제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평택시 2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그냥 수거 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수거하는 지금 대부분 이제 도로변, 국도변, 대로변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거 보상제 분들이 하시는 분이 이면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손이 못 가는 부분까지 이제 수거 보상제를 하시는 시민들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비중을 수거 보상제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그 2022년도 73만 5천 건인데 이거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22년도에는 한 1억 한 2천 정도 수거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1억 2천 예, 정도를 예. 보상비로 나갔어요. 그러면 현수막을 또 게시하는데 일정 부분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수익금은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예, 예. 현수막을 게시해서 받는 수익금과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서 보상하는 그 보상금과 어느 정도는 저는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예. 여태까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비슷하게는 맞긴 맞는 것 예,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들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거 보상제에서 지출되는 금액, 이제 그거는 이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네. 이제 수입 금액은 이제 수수료가 납부되는 게 있고요. 불법 광고는 이제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수입이 좀 약간 좀 많은 편에 수입이 좀 더 예, 많습니다. 예, 예. 그 덧붙이자면 5개 그 광고물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 게시대나 뭐 이런 그 광고물 게시대 같은데 뭐 개선 사업을 할 때에 기금에서 이제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것도 이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일단 그 충당하는 게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금은 오롯이 5개 광고물 하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리 후생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익금 뭐 이제 그 수수료든 과태료 처분, 과태료 수익금 다 이제 그 기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예산에는 뭐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이제 일단 지출액이 집어넣고 예. 기금에서 예, 뺐습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광고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그 정치 현수막 이제 양성화되면서 불법 현수막이 2023년도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나 늘었습니까? 지금 과거에는 뭐 현수막 정치 그 현수막이 저희가 이제 정치 게시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다 했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그 행안부의 시행 지침 바뀌면서 그 지금 뭐 횡단보도나 이런데 지금 뭐 거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뭐 철거를 할 수가 없고요. 일정 기간 그 개점 후에 네. 자진 철거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정치 지금 게시대가 지금 보통 한 4단에서 6단 정도 되는데 한두 개 지금 걸려 있어서 그 우리 그 정치 그 관련이 이제 정당 저기에서 그 간담회도 좀 했었는데 되게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어떻게 대안을 찾기 어렵고 지금 뭐 전국의 공통 현상이지만 지금 행안부에 계속 이런 관계 민원 이런 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아마 실제 많이 정리가 될 거라고 들어오죠. 정당 예, 현수막, 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예. 민원이 좀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뭐 더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개첨됨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 늘었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봤었어요. 근데 징수 대상액이 있고 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징수 대상액에 대해서는 거론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만 이제 징수 체납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기술을 해주시는데 그 뭐 결산 의견서에 이제 제가 썼던 이제 의견서에 있어서 그건 참고를 해주시면은 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토지정보과의 개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대상 징수 결정액이 있고 징수 이제 대상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대상액이 있고 징수 결정액이 있어요. 금액이 차이가 좀 나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시나요? 징수 저희들이 이제 징수 대상액은 평상시에 안 따지고 징수 부과 대상 결정액으로만 따지시잖아요. 예, 징수 결정액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징수 대상액도 꼭 보셔야 된다는 네.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데 이 지금 토지정보과의 개발 부담금에 대한 징수 대상액과 징수 결정액이 틀린 게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발이익 환수법 제7조 2항 제5호에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주변 지역 등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은 개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50% 감면. 그렇죠. 그래서 징수 대상액 대비해서 징수 금액이 이런 50%만 이제 50% 경감 제도가 있어서 좀 줄어드는 그런 사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50%를 감면을 받는데 체납액이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토지정보과의 징수율이 좀 낮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고 준공이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4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이제 한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납기가 또 6개월입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 거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그런 것 것도 같은데. 있고 이제 그 납기가 미도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현재 뽑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당해 년도에 이렇게 그 징수되는 건 징수율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근데 2020년도에는 체납률이 5%였어요. 2021년도에는 37%로 급격히 올라가고 2022년도에는 65.46%. 이거는 이제 2003년도에 지금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체납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지는 않는 예,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그 주한미군 그런 특별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경감을 받는 토지 개발 부담금도 그 50%만 내는데도 왜 1,400이 이렇게 많느냐? 이건 한번 따져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혹시 사유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답변 사항에 저희가 이 체납되는 그 개발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안 냈을 때 재산 압류 절차를 좀 다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결산 검사를 이번에 하면서 결산 검사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2007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15개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다 한번 훑어봤더니 이거 이 체납 징수 활동 동료가 제일 많았어요. 15년 연속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여기서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지를 갖고 체납액 징수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아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에 그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행정감사, 평택시 행정감사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뭐 질의사항을 이제 과별로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뭐 이윤아 의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또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평택시가 제일 그 문제가 되는 사항이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이 엄청 많다. 그런 내용이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평택시 민자 개발이 19군데인가요? 그리고 환지 사업이 3군데인가 그렇죠? 평택시에서 하는 게? 예, 시사하는 게 3군데입니다. 그 앞으로 뭐 평택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제 뭐 그 민자 도시개발 사업도 계속 늘어날 그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대표적으로 지제 세교지구가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뭐 특별히 민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법령이나 조례라든지 평택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법 자체가 대부분이 그 조합 위주로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지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 추가적인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사항이라. 지금 우리 그 국내적으로 따지면은 뭐 타 시군 지역에서도 도시개발이 그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고 민자 도시개발도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히 뭐 이렇게 평택시만 지금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지주분들에 대한 어떤 뭐 과다한 욕심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은
한쪽에서는 찬성이고 한쪽에는 반대고 지주분들에 대한 뜻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그 지주분들에 대한 의결, 총회나 이런 데서 의결이 돼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억대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몇백억대, 뭐 천억대까지도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큰 재앙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뭐 어디 현명한 방법이 좀 있으면은 좀 연구 검토 결과를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또 그나마 조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뭐 행정 절차나 이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적기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좀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게 저희의 행정기관의 도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물론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서 어떤 그런 그 도시의 그림을 용역사를 통해서 그 설계가 나오면은 어쨌든 우리 저 평택시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걸 다루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이. 네네. 지금 뭐 그 자료에 보면은 도시계획 심의위원분들이 뭐 각 분과별로 상당히 많이 계시고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분들에 대한 회의 결과가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뭐 조언의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 여부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의결을 할 때 조건부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안 됐을 때 재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에 안 맞고 또 시의 방침에 따라서 부결되는 사항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건건이 다는 그렇지가 않다고 보겠지만은 도시계획 심의 결정에서 많은 그런 개발의 건이 부결이 돼서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그 개인의 사유재산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근자의 이제 이 북부 지역 쪽에 북부 지역 송출 지역 쪽에 그런 현장이 한 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민원 접수가.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 또 그분에 대한 억울함도 또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해서 집행부한테 이제 전달도 해드렸고 그랬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어떤 허가권을 가진 집행부에서에 대한 역할이겠지만은 전에 전례를 보면은 평택시가 임야가 부족해서 인목이 부족해서 어떤 보호 차원에서 개발계획이 제한을 해놓은 거는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허가가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를 포함한 그 부분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본 결과로는 본청이 216건이고 송철이 32건, 안철이 200건이에요. 그래서 총 448건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돼서 아직 그 진행을 못하고 있는 한 시민이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 시간에 공개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뭐 그 본인 당사자께서는 행정심판도 고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도시계획과장이 한번 그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지역이 그 지금 4번 그 심의 2번, 자문 2번을 했던 지역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 우리 평택은 그 임야 비율이 1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임야를 좀 보존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게 그 위원회에서 그 심의나 이제 자문을 할 경우에 그 위원님들이 이제 그 전문적인 시각에서 좀 자문이나 심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그 결정 사항은 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좀 그 이제 그 부결되신 분들은 이제 또 본인들 이제 그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 도시 관리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쪽 주변 임야가 일부 이제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도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이렇게 그 개발 행위 허가가 나갔다는 그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 어떤 그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개인 사유권 재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묶어놓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다시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서류 준비를 해서 뭐 제출을 하시겠지만은 두 번 다시 그런 그 한 시민에 대한 그런 사유재산권 침해를 누르는 그런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본청에 216건, 송출이나 안출에 안출이 200건, 송출이 32건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그 임목도 경사도 임목 내용 결과적으로 항공 촬영을 이용한 모든 부분을 제가 동원을 해서 그 자료를 앞으로 그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한 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 자료를 꼭 그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을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일동의 전원주택 부지가 2015년도
2008년도 전원주택 부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평택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보내서 거기다가 이제 전원주택지를 짓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시민이 살고 계시는데 약 지금 한 15년 정도 그렇게 이제 지난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적색 부분은 이제 우리 공유지 국토부 땅이고 여기 녹색 부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거를 15년 전에 2008년도에 현황도로로 해서 여기에 전원주택 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내보내 가지고 지금 주택을 짓고 여기서 시민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뭐냐? 도로 사용료를 내던지 아니면 그 도로를 본인들이 매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차단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아마 그 뒤쪽에 전원주택 진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임대로 한 게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는데 지금 처음에는 개발행위 위해서 한 사람이 했지만 후에 준공 후에는 여러 사람이 분산되다 보니까 아마 그 점용료 사용료 관계가 좀 변질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수차례 평택시에다가 요구를 했고 또 그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관련 과장님들한테도 부탁을 수차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택시 입장은 검토해보겠다, 알았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 아무 발전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이 현황 도로 현재 그 비포장 도로입니다.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도로가 차단돼 가지고 진출로에 지장이 없게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뭐 사업부서에서 지금 도로 사업부서에서 지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부서에서 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설 결정 될 수 있게 좀 조치 좀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우선 검토가 되고 계획이 서야지만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행정 절차를 추후에 이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까마득한 일이죠. 2008년도니까 까마득한 일이고 또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지난해 그 행정감사 기간에 그 지산동 그 414-1번지 인근 그 발파 현장이 아시죠? 터널 발파 현장. 그건 동부고속화도로 네, 예. 예, 그거는
그 뭐 현장도 갔다 오셨죠? 아마 그 등보 위에도로는 우리 도로 건설, 안전건설 교통부 도로관리과 좀 소관이라 지금 개발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이윤영 과장님도 현장을 같이 한번 가신 거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간 적이 없는 것 지금 같습니다. 도로 쪽에 네. 동보우회도로 민자도로 그 관련 부서에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좀 의원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그쪽에 그 민원을 제공받을 때 거기도 그 나무가 소나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굉장히 많았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아깝다 나무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임야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야. 좀 보존을 할 수 있는 나무를 그냥 그 도로의 섹터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싹 벌목을 해버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시가 이렇게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도심의 환경위에서 나무 식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과 뒤가 다르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건축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임목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야를 가지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적정치 않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결정을 안 짓냐? 도로를 우회를 시켜야죠. 임야를 건들 것 같으면은 임야를 치고 나갈 것 같으면은 도로를 우회를 시켜줘야 있어야지. 그 현장도 우리가 행감 끝나고 나서 한번 상건위에서 한번 또 나갈 겁니다. 현장도 한번 나갈 거고. 그래서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100만의 인구를 평택시에서 지향하는 그런 현 실태에서 어떤 그 주거에 대한 문제를 너무 제한적으로 묶어놓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제역 더샵 아파트가 토지가 지금 등기가 안 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포스티움 세계동 포스티움 아파트도 그 똑같은 현상이죠. 영신지구 있는 거. 네. 지금 거기에 근생이나 주거 쪽으로다가 건축 허가를 평택시에다가 접수를 하면은 지금 허가가 나갑니까? 건축가에서? 영신지구는 지금 조합에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 토지주분들께서 불만을 엄청 내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환지를 받아서 땅을 근생으로 환지를 받아 갖고 있는데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영신지구 조합에서 그 도로가 지금 다 완공이 안 됐다고 지금 진입도로 때문에 그 사용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어차피 다 조합원들이시니까 조합에 가서 검토를 다시 해서 뭐
좀 건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생각엔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지금 지주분들 조합 물론 이제 조합원이시지만 조합 관계하고는 썩 그렇게 소통이 되고 그런 관계는 아니죠 현재. 조합 따로 지주분들 따로 뭐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신지구도?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은 내가 이제 집이 헐려서 수용이 돼서 예전에 자연불학은 다 개인주택 아닙니까? 이제 보상을 받고 아파트로 월세를 들어갔어요. 뭐 2년 정도, 뭐 길게 잡으면 3년 정도 계산을 하고. 근데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유도 없이 내가 계속 월세를 내고 살아야 돼 아파트에서. 내 땅은 묶여 있고.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네네. 그럼 우리 현명하신 저기 도시개발과장님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법이 최고 좋을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는 사항하고 동일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말씀 못하실 사유가 있나요? 아니 아까 그 조합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합 측과 보면은 지주분들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갈등 속에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현재 우리 평택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